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땐 멋지던 사람도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50대는 철호에 드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살아야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은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습니다.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꿈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에 지나침이 없고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행동은 부드럽고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관심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친구로 삼고 싶어집니다. 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멋지고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입니다. 멋지고 품위 있는 인생으로 나이 들어가는 당신이 되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는 찬란한 인생을 꿈꿔왔는데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울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활력과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오히려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이를 먹어도 젊을 때 못지않게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보내는 6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되는 내용만 잘 따라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이 방법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첫째, 나이 듦을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쇠퇴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말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넘치는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평생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온 한 학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집중한다면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 전에 친구들과의 꾸준한 대면 소통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었다면 이것을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라는 목표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면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예시로 여러분이 평소에 운동하는 것을 즐기셨는데 일시적으로 근력이 약해져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거나 기존에 해오던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요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러닝머신 타는 것을 즐기셨다면 집 근처에서 산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면 근력 감소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꾸준히 운동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못해.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목표를 찾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셔야 여러분이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자주 교류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인생을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각종 정신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노후의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멀리하지 마시고 이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데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한테 자주 연락하고 만나거나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는 노후 생활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뛰어난 지식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봉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애써 사회와 멀어지는 걸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유명한 5대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이 장수마을에 가서 장수의 비결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끈끈한 사회적 관계와 나이가 들어도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기 넘치는 노후를 위해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굳센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혼자서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힘들다면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건강 문제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나 가족, 친구에게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에 수십 번 실패했는데도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재개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한 번의 사업 실패로 그것에 대해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능력이나 재산이 아닌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헤쳐나가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나뉘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이나 기회로 보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실패나 재앙으로 간주합니다. 그 상황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바람직하고 인생 행복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여러분, 주위만 살펴봐도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삶에 한층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하고 자괴감이 들 때는 자신의 본질을 되찾으세요. 나는 무엇보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세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창의력과 인지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악, 미술, 식물 키우기는 노후에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음악에 대해 흥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악기나 노래를 배우기 위해 밴드나 합창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음악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활동에 자주 참여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실력에 금방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양한 전시회나 미술관에 방문하여 미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술 작품을 보는 것보다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마음을 평온히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식물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집에서도 키우기 쉬운 식물을 키우거나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활용해서 채소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궁극적으로 취미 생활을 통해 커다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 노후를 떠올리면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앞으로 나이를 먹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집안에만 오래 계시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소통할 수 있고 자연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적극적으로 즐기셔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시간과 금전적으로 여유롭다면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은 교훈을 주지만 노후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여행을 즐기는 것은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천이며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 서로의 애정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새로운 추억을 쌓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이 꼭 거창한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바닷가나 강변에서 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여행 속에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면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5째, 지적 성장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노후에는 삶의 지혜와 지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배움을 가까이 하여 풍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의 더 큰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적 활동을 통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늘 책 읽기와 글쓰기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세계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들여다볼 수 있고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책을 읽거나 반드시 수준 높은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읽기 쉽고 재미있는 책이나 간단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글쓰기도 좋습니다. 글쓰기보다 책 읽기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책을 골라 읽거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추천해주는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셔서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자신의 일상이나 추억을 일기나 에세이로 쓰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나 경험을 칼럼으로 만들거나 인터넷에서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지적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우울하고 슬픈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적 성장에 힘쓰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6째, 건강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 만큼 신체가 건강해야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과식을 피하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적당한 음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담배는 우리 몸의 백해무익함으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쌓아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다 부질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한 노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과 그리고 손자와 함께 희낙낙하며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을 염원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가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가슴속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조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